이제 양의실수 t에 대해서 A와 B는 요 포물선과 혹은 2차 곡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고, 이제 A가 2사분면에 B가 1사분면에 있다. 그 P가 중심이 1,8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을 때란 얘기입니다. 이제 그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상황인 것이죠. 다 이해를 했겠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점 A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제 이건 A의 좌표라는 것은 뭐 A의 좌표가 결정적인 게 아니고 어떤 그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거죠. 요 시계값이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 그겁니다. 언제 최소가 되냐.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시계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뭔가요? 당연히 P가 어디 있느냐. 물론 이제 원 위에 있습니다. P는 원 위인데 원 위에 어떤 점일 때 P가, 또 직선이 이 매개 변수 t 값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 원을 관통하셔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t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합니다. t 값이 얼마냐, 어떤 직선이냐, 즉 이 원 위에 p가 어디 있을 때, 또 저 직선에 달려있는 매개 변수 t 값이 얼마일 때 이 시계값이 최소가 되느냐. 다시 한번, 요 시계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몇 가지? 두 가지란 얘기예요. P의 위치, T값.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 준식을 P의 위치하고 T값이 이 두 가지 요인이 각각 독립적인 요인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걸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변수라는 걸 인식했냐 아니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각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감각적으로 풀고 봤더니 답안지를 보면 이 학생 이변수임을 확인하고 올바르게 접근했구나. 그렇게 이제 시점자가 인식을 하는 거지. 사실은 수험생 못 느끼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럼 하여튼 가보면은 요 시계 값이 최소가 되는 때가 언제냐, P의 좌표가 어떻고 T가 얼마일 때냐, 이제 그걸 알려면은 일단 식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식을 써야 됩니다. 식을 쓰려면 변수 설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여러분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 이 식을 쓰려면은 P의 위치를 설정해야 되겠어요. 그럼 P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요? P에 대한 정보는 뭐? 요 단위원이 위에 있는 거거든. 그럼 이 단위원의 방정식을 쓰고 그 x좌표와 y좌표를 이용해서 P의 좌표를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P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잖아요. 원의 방정식 쓰고 뭐 이건 이제 이걸 x, y로 하냐, a, b로 하냐, p, q로 하냐, 그건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 원의 방정식을 동원해서 P의 좌표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 AB 어떻게 할까요? 요거 여러분 잘했더만. AB의 좌표는 대체로 잘들 했습니다. 그 근각의수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식이 A니까 A, A 제곱, 그리고 우리가 그 A 제곱이 좀 수월하잖아요. Y 이퀄 X 제곱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A, A 제곱, B, B 제곱으로 설정했으면은 일단 얘네들이 요 2차 곡선 위에 있다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 직선상에도 있단 말이죠. 요 직선상에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는 건가요? 요 y 이퀄 x 제곱하고 y 이퀄 2x 플러스 t하고 교점이 바로 이 두 점이 되는 것이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서 근각계수의 관계까지, 요건 여러분이 잘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A, B 좌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요렇게 가도 되고, 또 그 여러분 중에는 올바르게도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요걸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t 되나요? 요 2차원의 두 근이 이렇게 나오니까 플러스일 때가 b, 그러니까 이게 1 플러스 루트 1 더하기 t 하고 요것을 제곱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 하나만 이용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문자 두 개, a, b 두 개가 등장하는데 이제 하나가 등장한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좀 식이 길어지긴 하지만 a를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t 하고 요것의 제곱 y좌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합이 2니까 하나를 a라고 놓고 하나를 e-a라고 놓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뭐 다 좋습니다. 하여튼 요 2차 곡선 상에 있으면서 요 직선 위에 있다는 것,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근각의 수역관계를 적용해서 잘들 했습니다.
이제 그건 좋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를 일단 설정해야 돼요. P하고 A, B의 좌표를. 그래야 이제 식을 쓰겠죠. 자, 그럼 이제 식 쓰기 시작합니다. 식 쓰는데 너무 많이 나왔네. 자, 이 식을 봐볼게요. 따라 보세요.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 준식. 자, x, y에서 a, a 제곱까지 거리 제곱. 되겠죠? 됐고. x, y에서 b, b 제곱까지 거리 제곱.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건 전개하죠. 근데 이제 x에 대한 2차식하고 2차식끼리 계산하면은 이게 나오겠습니다. 자, 되죠? 들었죠? x 제곱의 계수 2, 그다음에 마이너스 a 2배, 마이너스 b 2배, 여기 상수항 a 제곱, b 제곱. 됐고. 그다음 또 y에 대한 2차식만 따로 묶어서 더해 보니까 역시 2y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 상수항이 a 4제곱, b 4제곱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요?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미 이용해서 a, b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t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것을 다 t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합 2, 요 2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제곱 플러스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빼니까 4 플러스 2t 나오죠? 4 플러스 2t 여기 4 플러스 2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4 플러스 2t 이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제곱 플러스 제곱이 4 플러스 2t니까 그거 제곱에서 a 제곱 b 제곱 곱한 것의 2배를 뺀 거 플러스 2t 해가지고 말 정확했나요? 자, 그러니까 이 제곱 플러스 제곱을 제곱한 것에서 a 제곱 b 제곱의 2배를 빼니까 2t 제곱 빼는 거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는 a, b로 나타내고 이걸 t로 바꾼 식으로 이 정리를 해갔는데, 그 만약에 아까 a점, b점의 좌표를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으로 풀어가지고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t 블라블라, 그다음에 1 플러스 루트 하고 y 좌표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했으면 요 식이 나왔겠죠. 똑같은 식. 그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보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막 완전 제곱식이 보인단 말이에요. 완전 제곱식이 2x 제곱 마이너스 4x하고 여기 플러스 2만 가져오고, 플러스 2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완전 제곱으로 바꾸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들 이제 상수항들 처리해가지고 정리하면은 요거밖에 안 남습니다. 기분이 좀 좋아졌는데,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오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 P의 좌표를 설정하고 A, B의 좌표를 조건에 맞게 설정했으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이제 식 계산하는 것이 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을 해석을, 자, 일단 똑같은 식이에요. 방금 이 식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식입니다. 요 식을 완전 제곱식이니까 x가 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은 x가 1이고 y가 t 플러스 2면은 최소값 10t 플러스 10이 되겠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맥락을 놓친 거죠. 문자에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왜? x, y가 임의의 실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즉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x, y가 어디에 제약돼 있어요? x, y는 그 단위 원, 그 단위 원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애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x, y는. 그래서 요 오답이란 얘기죠. 잘못된 길입니다. 이거는. 또 여기서 여러분 답안지 중에 이런 경우 꽤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는데 이거예요. 지금 이제 어쨌든 요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딱 산술기야를 생각해가지고 요게 최소가 될 때는 요 둘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요 둘이 같을 때다. 네, 얼른 보고 새로운 풀이가 나왔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아닙니다. 왜? 여러분 이 식을 통해서, 이 산술기하를 통해서 그 얘가 최소가 될 때를 찾으려면은
뭐예요? 요 곱이 일정해야죠. 곱이 일정해야지. 매개 변수 t값과 p의 위치에 의해서 이 값 자체가 요동을 치는데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 둘이 같다는 건 맞죠? 근데 얘 자체가 일정치 않고 곱 자체가 일정치 않고 요동을 치는 거니까 그때 이것이 최소가 될 때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 네, 한 번만 더 얘기해야겠는데. 이거 여러분 헷갈리면 계속 헷갈리니까. 뭐 이런 거. 뭐냐면은 자, 어떤 y equal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y equal fx가 이렇게 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y equal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 전범위에서 fx가 gx보다 크나다는 이 부등식 성립하겠죠. 그러면 fx의 최소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인가요?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입니까? 아니잖아. 최소값은 따로 있잖아.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으니. 알겠죠? 그래서 요거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우리가 최소값을 찾아야 하는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이라는 이 C의 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두 가지라는 그 숲을 봐야 돼. 이 얘기 벌써 몇 번 했네요. 뭐? P의 위치, 단위원상에 존재하는 P의 위치하고 매개변수 T값 이 두 가지. 그러면은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키고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두 번째는 2단계는 이제 고정시켰던 녀석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접근해야 된다. 어머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큰일 났네. 이거라도 끝내야 될 텐데.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얼른 가봅시다. 이제 중요해서 이렇게 위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직선 y equal EX 플러스 t를 고정시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t 값을 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t 값을 고정하고 준식을 최소화하는 p의 위치를 구하는 거.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고정시켰던 t 값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한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은 여러분 원칙적으로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부터 해도 돼요? p의 위치를 고정시켰을 때 준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t 값을 찾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고정시켰던 p의 위치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가보겠는데 보시면 자, 똑같은 식이에요. 요 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데 먼저 봅시다. 이 P는 요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X, Y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온 것인데 자, 보니까 요 준식이라고 합시다. 준식에 X-1의 제곱이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이걸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X는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생각해 볼 만하죠.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요 X-1 제곱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어 가지고 자, 여러분 보이죠? 집어넣은 겁니다. 그대로. 얘만 바뀌었고 나머지 똑같아. 뒤에 똑같고 그리고 요거 이제 전개한 겁니다. 완전히 풀어가지고 이렇게 전개하고 나면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전개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이거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되냐? y에 대한 일점. 여러분 지금 하나 읽지 마세요. 우리 뭘 고정시켰죠? t를 고정시킨 거 일단. t를 고정시켰을 때 이 식을 최소화하는 y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x, y가 어떻게 될 것인지였는데 x를 y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제 y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봤더니 y에 대한 1차 함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y에 대한 1차 함수. 그러면은 y에 대한 1차 함수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y의 구간을 파악해야 되겠고 y가 증가하는 1차 함수인지 감소하는 1차 함수에 따라서 최소값을 어디서 가질지가 나오겠습니다. 이겁니다. 다 기본적인 거예요. 엉뚱한 얘기가 아닙니다.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에요. 생소한 얘기가 아니라고. 자, 그럼 y의 범위는 뭔가요? y가 무엇이었나? p의 y좌표였죠. 그러면 그 단위원 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1,0을 중심으로 하고 단위원이었으니까
y 값의 범위는 7부터 9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y 값의 범위가 7부터 9까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게 y에 대한 1차 함수인데 증가는 1차 함수인지 감소한 1차 함수인지는 뭐에 따라 결정되겠어요?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니까 t가 6보다 크냐 작냐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첫 번째 풀이는 t를 고정시키고 출발한 건데,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했다는 얘기는 t 값이 6보다 6 이상인 상수일 때, 그 말이에요. 6 이상의 상수일 때, t 값이 6 이하인 상수일 때. t 값이 6 이상인 상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6 이상인 상수일 때는 이게 y에 대한 감소하는 1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7부터 9까지 보면서 9일 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y가 9일 때 최소가 된다. 그럼 y에다 9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y에다 9를 집어넣으면, 자, 여러분 y에다 9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이게 여기 무슨 식? 요식에 y에다 그냥 9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9, 28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죠, 지금? 여러분 맥락 잃지 말고 이게 t 값을 고정시켰을 때의 최소값.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고정시켰던 t를 얼마로 할 것이냐. 고정시켰던 t를 얼마로 할 것이냐. t에 대한 2차 함수가 돼가지고, 근데 이게 2분의 9니까 범위 벗어나서 이 식을 최소로 만드는 것은 t가 6일 때겠죠. 다음 t가 6 이하인 상수일 때, t가 6 이하인 상수니까 이게 증가하는 1차 함수가 돼가지고 어디서? y가 7일 때, y가 7일 때 준식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의 y에다 7을 집어넣어가지고 7이 14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하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t를 고정시켰을 때의 최소값이죠.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이 t 값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래서 2차 함수가 되니까 t가 2분의 5일 때, 2분의 5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t가 2분의 5일 때, 그럼 6일 때는 이것보다 더 커질 텐데 얘가 더 작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t 값이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점 p가 원 위에 어디 있을 때? 1,7에 있을 때. 그때 준식의 값이 최소가 된다. 그래서 그 이하는 나머지 계산에 불과한 것이죠. 그 이하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p가 1,7이고 t가 2분의 5일 때 준식이 최소가 된다는 거 중요한 것이고, 그럼 t 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a, b가 이 연립해가지고 2차 방정식의 근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 근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a의 x 좌표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 그거 제곱해가지고 y 좌표 얻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른 내가 빨리 끝낼게요. 제가 빨리 끝내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요거는 빨리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게 우리 교재 해설에 있는 그 대학 측 해설입니다. 두 번째 풀이가. 두 번째 풀이는 여기까지 이제 식을 얻었잖아요. 요 식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x, y라는 점 P하고 1,t 플러스 2라는 점, 그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2배로 요 식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의 제곱의 2배는 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이 식이 최소가 된다는 것은 x, y와 1,t 플러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 이 식도 최소가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점과 1,t 플러스 2 사이의 거리가 최소화 되는 점을 찾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x, y가 이렇게 쓰죠. x, y가 이렇게 있고 여기 중심이 이제 1,8인데 1,t 플러스 1이면 여기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1,t 플러스 2. 물론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1,t 플러스 2가 t 값은 제한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원 위에 있는 점과 요 점이라면 이 거리를 최소화하는 점 p는 1,7이겠죠. 요 점이라면은 1,9겠죠. 요 얘기. 그래서 이 t 플러스 2가 요 위쪽하고 아래쪽 중에 아래쪽에 더 가깝다면, 즉 t 플러스 2가 이 8일 때보다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t 플러스 2가 이 원의 중심의 y좌표 밑에 있는 경우는 이 1,7이 더 가깝겠고, 누구하고? 1,t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이 t 플러스 2가 중심보다 위에 있을 때는 1,9가 더 가깝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쭉 논의를 마무리하자면은 여러분 이것도 맥락은 그겁니다. 주어진 t에 대해서 그랬던 겁니다. 주어진 t에서. 그러니까 t값을 고정시켰을 때, t값을 고정시켰을 때 이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파악했으면 이제 t값 정하면 되겠고, 여기 t가 6 이상일 때는 즉 무슨 얘기였어요? p 1,9를 이제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1,9 1,9를 대입해 가지고 요거는 사라지겠고, 여기 9 대입하니까 요식 정리한 게 이렇습니다. 정리한 게. 그래 가지고 아까 봤던 똑같은 2차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t가 6 이하일 때는 p가 1,7일 때가 최소가 된다 그랬고, 그래서 1,7을 요 식에다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 t에 대한 2차식 아까 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 값이 2분의 5일 때 최소가 되고 p 1,7일 때 최소가 된다. 그래서 이하 계산 똑같겠죠. 이런 식입니다. 이게 여러분 답안지 하나가 이게 볼만한 게 있는데, 내가 떠들어도 잘 안 들어줘.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여러분 어차피 집에 못 가잖아. 지금 집에는 10시 돼야 가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은 미안한데 진짜 15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15초 안에. 요게 뭐냐면은 요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알파, 알파 제곱, 베타, 베타 제곱으로 놓은 거예요. A, B를. 그리고 점 P를 여기서는 점 P를 이 학생은 A, B로 잡은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걸 내가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앞에서 두 가지 풀이로 이걸 했는데 첫 번째 풀이 할 때 뭘 했냐면은 t 값을 고정시키고 나서 준식이 최소가 되려면 p의 위치가 어디여야 되겠는가? 2단계로 그러면 고정시켰던 t 값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 학생은 식을 쓴 다음에 t 값을 고정시킨 게 아니고 여기 요 y 값을 고정시킨 y 값을 그러니까 p의 위치를 고정시킨 거예요. 이 학생은 p의 위치를 고정시켰는데 p의 위치를 근데 a, b로 표현했던 것을 요 원의 방정식을 통해서 한 문자로 바꿀 수는 있으니까 p의 위치를 고정시킨다는 얘기는 a, b를 고정시킨다는 얘기인데 즉 b를 고정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를 고정시켰을 때 준식이 최소가 되는 t 값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2단계로 이제 이 고정시켰던 b 값, 즉 p의 좌표, 고정시켰던 b 값을 얼마로 할 것인가로 접근해 가지고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이변수 최대 최소 문제를 풀고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 이 학생이 그걸 의식했냐? 그건 알 수가 없지. 감각적으로 한 거예요. 감각적으로 한 건데 그 접근 논리에 충실한 셈입니다.